갤럭시 탭 S7이 최근에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한 답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갤럭시 탭이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별도의 유료 앱을 받아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료로 갤럭시 탭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태블릿에서도 불가능했던 그런 기능이 이제 갤럭시 탭에 사용 가능하게 된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거 혼자만 알게 되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일부도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따라서 몇몇 제품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몇몇 제품에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갤럭시 탭이 다른 태블릿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에서 만든 굿락이라는 기능 때문이에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락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이 굿락에서 최근에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멀티스타라는 부분하고 패밀리에 들어가서 나오는 펜타스틱, 이 두 개 기능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추가가 됐습니다. 다 아는 기능인데?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업데이트되고 좀 많이 변했다니까요. 먼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멀티스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멀티스타를 눌러서 보면 전 지금 제 위에 I love 갤럭시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하면은 보이는데 이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무선 키보드 공유와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 이 기능 두 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선 키보드 공유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갤럭시 탭에 7이나 7 플러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 커버를 추가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긴 한데 기능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기능은 키보드 북커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북커버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 기능을 이렇게 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2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원래 갤럭시 탭 S7에 연결되어 있는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여기 포고핀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갤럭시 탭 S7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데, 이제는 밑에 커맨드 키를 누르고 한영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폴드에 연결했다는 말과 함께 이쪽에 타이핑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커맨드 키를 누르고 한영 키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키보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키보드 밑에 있는 터치패드까지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갤럭시 Z 폴드 2 밑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거나 스마트폰 거치대가 자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낼 때 S7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단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갤럭시 탭에 이렇게 무선 마우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넘기게 되면 무선 마우스 연결은 끊어진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키보드를 넘겼을 때 초기의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강제 회전 기능이에요. 안드로이드나 iOS나 할 것 없이 아직까지 몇몇 앱들은 세로 모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가로 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자동 회전이 이렇게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로 모드로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로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강제로 가로로 전환해주는 그런 앱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부분의 그 앱은 유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앱은 여기 있는 로테이션 컨트롤 프로라는 앱인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앱별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띄우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가로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띄우게 되면 처음엔 세로로 떴다가 바로 이렇게 가로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앱을 별도로 유료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굿락의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켜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한 앱에서만 가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도 한데, 아까는 인스타그램을 켜면 처음엔 세로였다가 가로로 전환됐었죠. 근데 삼성전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처음부터 가로로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로로 크게 뜨는 방법도 있지만, 앱 비율에 맞춰서를 선택하게 되면 가로 모드로 띄울 때 원래 비율을 맞춰서 그대로 뜨고 옆에 공간을 남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엔 이렇게 세로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키보드 커버를 연결했을 때만 가로 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키보드 북커버가 연결되었을 때만
가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보드 커버가 연결되었을 때만 모든 앱에서 앱 비율에 맞춰서 가로 화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키보드 커버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을 띄우면 이렇게 가로 모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키보드 커버를 분리하면요, 가로 모드는 유지를 하다가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세로 모드가 되고요, 다시 가로 모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스럽네요. 제가 얼마 전에 강제로 세로 모드 되어 있는 그런 앱에서 가로 모드로 전환될 수 있게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거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펜타스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굿락에서 밑에다가 패밀리에 들어가게 되면 펜타스틱이라고 전 설치를 좀 해놨는데, 원래 펜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에어 커맨드가 뜨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컴팩트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변경할 수도 있고, 펜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커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화면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펜을 가져다 댔을 때 이 포인터가 기존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문의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포인터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포인터로, 이렇게 저는 테크모 아이콘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편리한 점입니다. 저는 주로 베이직 한 다음에 크기를 제일 크게 선택하고 있고,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펜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두 번 똑똑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새 메모가 쓸 수 있는 창이 떴는데,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기능 쓰는 게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두 번 눌러 빠른 실행을 누른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를 선택하게 되면요, 펜 버튼 누르고 두 번 터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을 때 메모에 여기 있는 그림을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펜 버튼 누르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에 고정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면 이렇게 그대로 그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때 밑에 있는 이 바가 안 없어져 가지고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여기 굿락에 보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에 저는 왼쪽에 있는 이 핸들을 밑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밑에 완전히 안 사라지고 이렇게 바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바, 여기서 화면 제스처에 제스처 힌트를 끄면 이 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 바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새로운 업데이트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갤럭시 탭은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되게 잘 되거든요. 갤럭시 탭이 멀티태스킹이 어디까지 되냐면요, 굳이 덱스 이런 거 쓰지 않아도요,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걸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여기에는 넷플릭스, 여기에는 유튜브를 띄울 거예요. 게임에서 자동 사냥을 걸고요, 영상을 트는데 세 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테크몽님, 저는 하나의 영상을 트니까 나머지 영상이 멈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굿락에 들어가셔서 패밀리에 보면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멀티 사운드라는 거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굿락에서 멀티스타에서 멀티 포커스를 이렇게 켜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처럼 여러 개의 영상을 동시에 틀거나 게임까지도 같이 해도 다 한 번에 재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보게 되면 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소리와 게임 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소리를 줄이게 돼도 두 개가 동시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임 볼륨만 줄이거나 아니면 영상 볼륨만 줄이거나 그런 기능은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쉽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굿락에서 패밀리에 들어가면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음량 패널 테마를 켜주고요, 저는 여기 들어가서 테마를 클래식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요, 게임과 영상이 동시에 켜져 있어요. 이럴 때 볼륨을 조절하게 되면 밑으로 내리면
발표한 유료 광고 표시 시스템, 이렇게 원하는 볼륨의 소리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 RPG 게임 이런 것들은 자동 사냥이라고 알아서 막 사냥하게 해놓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게임 자동 사냥을 켜놓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동영상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태블릿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운드 어시스턴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볼륨을 조절했을 때 한 칸 볼륨도 이게 꽤 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굿락의 패밀리에 들어가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이 음량 간격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볼륨을 훨씬 세분화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칸이 이 조그만 부분에서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원래 한 칸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이걸 이렇게 줄이게 되면 엄청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 기능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최근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능들, 그리고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갤럭시 탭 S7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추천드리는 필수 설정들 영상을 따로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갤럭시 탭에 이렇게 많은 업데이트를 해준 삼성전자에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발생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그 녹조 현상,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은 사실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몇몇 분들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나서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GIF 여러 개 띄웠을 때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그 문제는 개선이 됐던데,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 어두운 회색 색깔에서 그렇게 녹색이 많이 띄는 그 현상은 아직도 좀 발생한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해요. 이것도 빨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굿락 업데이트도 그렇고 삼성노트 업데이트도 그렇고 이게 곧 원노트랑 동기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많은 갤럭시 탭 업데이트가 지금 예정 중인 거 제가 소식을 좀 들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갤럭시 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부서에서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2021년 3월 달에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이패드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그 필기 앱 플렉3 정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 갤럭시 탭은 지금보다 미래가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태블릿이네요. 이렇게 업데이트된 소식이나 좋은 소식 있으면 영상을 찍거나 제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이렇게 따로 올리거나 그렇게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놓치는 소식 있고 이러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얼른 확인한 다음에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